안녕하십니까, 고원정입니다. 중앙청, 즉 조선총독부 건물을 마침내 철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이란 단지 돌과 나무와 쇠붙이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 하나를 헐어내는 것만으로 과연 식민 잔재가 청산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식민지 역사의 유산이란 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1948년 정부 수립 후 재헌의회는 바로 그 조선총독부 건물에서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가동시킵니다. 반민법의 정신 그대로 그렇게 친일파에 대해서 엄정한 역사의 평가와 심판을 내리는 것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우리 내부의 식민 잔재를 청산하는 가장 올바른 길일 것입니다. 아니, 유일한 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민특위의 당시 의욕적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은 왜 오늘날까지 끝나지 않고 있는지 오늘 제2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돌수 씨, 면회요. 그간 체포한 일제 경찰 출신 명단입니다. 현직 서장급들이 대부분입니다. 십수명은 될 것 같은데 성과가 대단합니다. 이제 겨우 소홀된 데 불과합니다. 게다가 중요한 검거 대상자 중에는 군대로 도피한 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전봉덕이, 김종채, 이흥이 이런 자들을 어떻게 군에선 받아줬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군대라. 일이 쉽지 않겠는데요? 이 군대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끝까지 밟은 세월을 해야 합니다. 여하튼 이 자들이 앞으로도 은밀하게 몸을 숨기고 움직일 텐데. 노 과장,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견딜만 하. 내가 여기 있어봤자 얼마나 더 있겠어. 하지만 네가 심화가 끌어서 어디 살겠어. 진정하세요, 노 과장. 그래서 이 처구나 이렇게 찾아온 것 아니겠소? 그래,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있어야만 되겠소. 빗나가기만 하면 그 피레미 같은 자식들 그냥 두지 않을 테요. 경찰도 그놈의 반민특위 때문에 쑥대밭입니다. 노 과장 뒤로 경찰 간부들 줄줄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위에서는 아무 소식도 없는 거요. 카카, 이 아주 큰일은 큰일입니다. 이 자들이 유능한 경찰 간부는 다 잡아들이려고 하니 치안 유지가 어렵습니다. 정말 이대로 두고 보실 작정이십니까? 국회가 있고 반민법이 엄연히 있으니 카카, 이 법 제정이야 당연히 국회가 하겠지만요. 이 민주국가에서 상권 분립이 마땅한데 이 특경대가 다 뭡니까? 그리고 법 집행이야 엄연히 행정부의 소관 아니겠습니까? 법 제정에서부터 졸소로 된 것도 이 사실입니다. 법 제정에서부터? 예, 이 공산당 때려잡는 경찰들이 지금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각하. 무슨 일이요? 며칠 전 특위에서 보낸 공문에 왜 회답이 없습니까? 무슨 공문 말이요? 군대 안에 있는 반민법 해당자들을 내놓으라 했지 않습니까?
왜 우리 요구를 묵살하는 겁니까? 전봉덕이, 김정채, 이익흥이 모두 다 내놓으십시오. 도대체 군대가 친일 부역자들의 대피소입니까? 뭡니까? 아니, 군에서 필요해서 불려든 인재들을 골라가면서 친일파로 몰아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이 친일파라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자들이 일제 때 고동계 형사였다는 사실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애국지사들을 잡아 족치던 반역자들도 굶어만 이면 그만이야! 어쨌든 군에서는 한 사람도 내줄 수 없어. 아니 뭐요? 어디 국회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갑시다. 수도청 제2관구청장을 지낸 이익흥을 비롯 당시 군이 영관급으로 받아들인 인물은 윤우경, 김정채, 전봉덕 등이었습니다. 특히 전봉덕은 경찰복을 벗고 헌병대 부사령관이 된 후 도피해온 경찰을 영입하는 창구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 독립운동하던 광복군 같은 사람들은 말이야, 경찰의 경험도 없고 행정력도 없는 사람들이니까 아무리 나쁘고 거시기하더라도 일제 때 순사하던 사람, 행정관청에서 행정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경험이 있으니까 우선은 그 사람들 썩어 놓고 보자. 차후에는 어떻게 되든지 이런 식으로 군정청을 설득을 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다 들어갔죠. 그러다가 반민특위를 만들어가지고 숙청을 하갔다 그러니까 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중요한 놈들은 헌병사령부로 가고 그 때문에 군대에 들어간 녀석도 있고 이렇게 해서 다 했는데. 고등계 형사들은 주로 헌병대로 들어갔습니다. 반민특위의 수사를 피해 도피한 이들이 여전히 다른 사람을 수사하는 권리를 가진 헌병대에 몸을 담았던 것입니다. 이 무렵 2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은 또다시 새로운 담화를 발표합니다. 반민특위의 활동이 헌법에 위배되고 특경대가 사람을 함부로 구금, 고문함으로 즉시 반민법을 개정토록 해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민법을 개정해요. 왜 개정합니까? 대통령의 담화는 그 저희가 뻔한 겁니다. 정부 안에 있는 친일파들을 비유하자는 의도가 아니고 뭡니까? 일국의 대통령이 법률에 의해 운영되는 국회 특별활동을 이렇게 모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사람들을 마음대로 잡아들였습니까? 이건 국회에 대한 모독입니다. 조용히 하세요. 일부 의원들이 반민법을 가지고 정부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 발언 당장 취소하시오.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게? 조용히 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반민족 행위 처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특위를 대통령 산하에 두며 행정부의 반민족 행위자를 처단하지 못하도록 한 이 개정안은 국회에서 부결됩니다. 최 과장. 국장님, 지금 부하들의 사기가 떨어져서 이게 말이 아닙니다. 개정안 부결시켜놓고 저쪽에서 기세등등해져 있지 않습니까? 군까지 수석거리는 판국에 앞으로 우리 경찰을 어디까지 잡아들일지 이게 모를 일입니다. 뛰어봤자 벼르고 아니겠소? 국장님, 무슨 좋은 부관이라도 가지고 계십니까? 이거 봐, 최 과장. 우리가 생각해야지. 방법은 생각하면 있게 마련이에요. 이 속에도 뭐가 있을걸? 실은 제게도 생각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저자들이 옛날 일을 캐서 사람을 엮어놓는데 우리라고 그렇게 못하는 법 있습니까? 뭐라,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은 없다. 역시 최 과장 머리가 잘 돌아가는구만. 잘난 척한 놈들 얼마나 뒷구멍이 깨끗한지 한번 털어보자고. 성전의 용사의 부름을 받은 그대 조선의 학도여, 지원을 하였는가 학병을? 그래 무엇으로 주저하는가? 준원 선생, 아니 가야만 밑지루씨 창씨 개명하고 머리까지 깎고 대동아 전쟁 말기에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황도 정신을 외치고 다니셨는데 그 신념 지금 어떻게 되셨어? 일부 인사라도 일본에 협력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조선 민족이 위기를 모면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요. 기왕에 버린 몸, 이 경우에 스스로 희생하자고 결심한 것입니다. 친일도 민족을 위해서 하셨다고? 욕당 최남선이 쓴 자열서를 읽어보시오. 욕당은 적어도 자신이 죄를 진지는 알고 있었어요. 민족의 일원으로서 반민족의 지목을 받으면 종세에 씻기 어려운데 지옥이다. 내 이제 그 지탄을 받고 또 거기 이유가 없지 아니하니 조선 대중은 나에게 지조를 붙잡으라 했거늘 나는 그 뜻을 뿌리고 학업을 붙잡으면서 다른 것을 버렸다. 그것이 금일 방민법 저촉의 조건이 명백한 바 이 법의 처단을 받기에 무슨 비겁한 죄를 할 것이냐. 이 법의 뒤에 국민 대중이 있음을 알며 그네의 비판과 요구가 이 법을 통하여 표현되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이 법에 이 법문 이상의 절대한 권위를 절감할 뿐이다. 까마득하던 조국의 광복이 뜻밖의 얼른 실현하여 이제 민족 정기의 호령이 굉괭이 이 강산을 뒤흔들이 누가 이 앞에 수련히 몸을 가다듬지 않으랴. 이놈들아! 내 무슨 죄가 아니냐 이놈들아! 이 뻘갱이 이놈들아! 이정영이를 뭘로 봐 이놈들아! 여러분, 재판부에서 반민법 재판 일정을 확정을 했습니다. 여러 검찰관께서는 자신의 담당 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반민족행위 처벌법 위반자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3월 28일입니다. 여러분들은 국민을 대신해서 이들을 기소한다는 책임감으로 모쪼록 재판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역사적인 재판이며 또 역사 그 자체에 대한 재판이 될 것입니다. 검찰관 여러분, 민족 정기를 바로 세움에 있어 추호도 후세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할 것이며 왜 김 국장 아니시오? 예. 각하, 급한 전가를 받고 왔습니다만. 김위원장, 반민투기가 공평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친일파 잡는다는 반민투기 안에 친일 한자가 있으니 하는 말입니다. 그럴 리가요. 네, 다 알고 있습니다. 김상돈이가 친일을 했다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그러니까 그간 반민특위가 감정적으로 사람을 잡은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친일파를 잡는데 가장 용맹하신 이 김상돈 의원이 실은 일제 때 10년간이나 마포구 서교 합정 망원동 지역에 총대로 있었다 이겁니다. 이런 인물이 어찌 반민특위 부위원장의 자격이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눈물을 머금고 김상돈 특위 부위원장의 해임 결의안을 긴급 동의하는 바입니다. 의장, 신상 발언을 하겠습니다. 국회는 김상돈 특위 부위원장의 해임 동의안을 부결시킴으로써 그를 유임시켰지만 이 일로 해서 반민특위의 이미지는 상당한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제시대의 총대라면은 지금의 통반장쯤 되는 직책입니다. 반민법은 악질적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분류해놓고 있었지만 당시 친일에 대한 일반의 개념은 지극히 모호한 것이었습니다. 반민특위에 접수된 투서 가운데는 단순히 자기 집에 징용영장을 전해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친일파라고 지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시대 감정이 친일을 이용한 역공작을 가능하게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강경파 특위위원들의 비리를 캐냄으로써 반민특위를 와해시키려는 경찰의 공작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3월 28일 반민족 행위자 공판은 드디어 막을 올렸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법원 마당으로부터 배제고교 정문 앞의 좁은 길은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방청권을 더 발급하라는 아우성이 빗발쳤고 분노한 국민들로부터 위해를 당할까 봐 피고인들은 용수를 씌워 호송되어야 했습니다. 첫날 공판의 피고는 황적 이기용에 이어 화신재벌 총수인 박흥식이었습니다. 피고는 임전 보옥단 이사로서 일제의 전쟁 수행에 물심양면으로 적극 협조했죠. 경제 문제에 있어서 한 일은 전부 책임지겠습니다만 정치 문제는 모르므로 책임질 수 없습니다. 과거에 못살게 굴던 악질 친일파를 숙청하는 기관에서 그 피의자를 잡아다가 첫 번째 재판을 한다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흥분이 돼가지고 박수갈채를 보내고 죽여라 살려라 해가지고 그 재판장에 담을 뛰어나와가지고 보겠다고 해가지고 그 광경을 굉장했습니다. 표를 갖다 돌릴래도 돌릴 수가 없는 정도로 사람 인파가 몰려오다 보니까 참 그 경찰관 그 재판소 검찰소에 있는 그 직원들이 나와서 다 말리고 뜯어 말리고 뭐 가루 맞고 해가지고 겨우 그 재판이 진행됐더랬죠. 이놈들이 지금 생사람을 잡고 있어. 정수, 정숙하시오. 피고 노덕술은 지난해 10월 하순 약초국장 사장 홍찬의 집에서 최난수, 홍택희, 박경림과 함께 백민태를 만난 일이 있습니까? 예. 피고는 그 자리에서 반민법 제정을 지지하는 국회의원 15명을 처차하자는 모의에 동의를 했습니까? 그런 일 없어. 평소에 반민법에 대해서 다소간 토론한 일은 있지만은 암살을 모의하다니 당치 않은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거기 백민태를 왜 불렀습니까? 본인이 인정이 아주 없지는 않은 거로 꼴이 하도 구석해 보이길래 밥이나 먹으라고 좀 불렀어. 조용하시오. 백민태가 직업 테러리스트라는 것은 알고 있었죠? 그깟 애송이가 테러리스트는 무슨. 또 테러 전과가 있다고 해서 허구한 날
테러하는 모의만 한답니까? 지부장님, 도경 교목과장께서 권총을 권하셨습니다. 도경 교목과장이? 그 사람이 왜? 권총을 왜? 자네가 날 경호하고 있는데 내게 무슨 총이 필요한가? 자네나 쓰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라도. 이 사람아, 그런 소리 말고 내가 총에 대해서 뭘 아나?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여길 이렇게 풀고 방아쇠를 이렇게 당기는 거야. 그러니까 권총을 보낼 적에 자탄에 보낸 법이 어디 있어요? 탄환은 따로, 권총은 빈 권총 따로. 그런 게 그 원칙이 아니에요? 근데 이건 자탄을 해보냈거든 아주. 그러니까 그 자탄을 해보낼 테니 너는 오발을 가장하고 손가락 세이로 대고 쏴라. 그렇게 된 거거든.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뭐 할 일이 좀 남아서든지 그때 앞으로 푹 쉬었기 때문에 여기 지금 갈비 때만 여기 두 대가 부러졌어요 그때. 그러니까 자기들이 장해되는 인물, 다시 말하면 끝까지 굽히지 않을 사람들, 이제 저들이 매수 공작도 하려고 들었거든. 매수 공작에 거기에 되지 않을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고 그렇게 중앙에서부터 암살 음모를 세운데 그 중에 이제 도 책임자로서 내가 거기 하나 들었거든. 그래가지고 나도 죽을 뻔해. 김우종이 죽지는 않았나 봅니다. 총알이 스쳐 지나갔다고 하더군요. 김영택이란 자가 누구야? 왜 이렇게 일을 서툴게 하나? 네, 김우종이가 경호원으로 채용한 경관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 실은 저 반민법 해당자인 장모라는 인물과 선이 닿아 있어서 개인적으로 암살 지령을 받았답니다. 김우종으로 보면은 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이 되겠구만. 응? 국장님, 그것 말고도 곧 큰 건이 하나 터질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반민법 지세력인 국회 소장파 의원들 말입니다. 아무래도 냄새가 좀 납니다. 특경대 출동하겠습니다. 실수 없도록 하시오. 다녀오겠습니다. 이 부장, 몸 조심하시오. 부위원장님도 몸 조심하십시오. 그런 중에도 재판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박흥식 반민법 제4조 7조 위반, 비행기, 병기, 탄약 등 군수공업을 책임 경영한 죄. 김태석 반민법 제4조 5조 위반, 일제고등경찰 중추원 참의,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을 방해한 죄. 최린 반민법 제4조 위반, 기미독립선언서의 천도교 대표로 서명했으나 조선 총독의 자문으로 총독 정치에 기여한 죄. 사람은 나는 마땅히 종로 내거리에서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을 받아야 할 그런 반민족 행위를 저지른 자이니 구구하게 다른 말이 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아주 모든 것을 민족의 이름 앞에 참여하고 하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보였고, 피고 이종영은 일본 헌병의 앞잡이로서 만주 일대에서 소위 초공문이라는 것을 결성하여 공산당원을 토벌한다는 구실 아래 애국지사 50여 명을 체포, 그중 17명을 학살했고. 너 이의식이 네 아버지 이동영 선생은 애국자였어. 그런데 네가 네 아버지 무시하는 애국자를
이 이종영이를 기소할 수가 있는 게야? 조용하시오. 피고는 묻는 말에만 답하시오. 공산당을 토벌했다고 재판을 났더니 난 이런 법자의 재판을 받을 수가 없어. 여기가 김일성의 재판소요? 대한민국에서 반공주의자를 처단할 수는 없는데요. 재판장, 당신 이름이나 좀 합시다. 제1조는 2초로, 제2조는 사주관계를 철저히 하라. 반장님, 이 자식들 다 튀었는데요? 어떻게 됐다고? 과장님, 주주총회 보고서를 찾았습니다. 그래? 잘했어. 수고했어. 어서 철수해. 이놈의 자식들, 이제 꿀을 잡았어.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군경이 합동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상부의 결론입니다. 저희들도 문제의 주주총회 보고서를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지금까지 수사를 담당해 오신 추 과장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시다시피 국회 소장파 의원들은 묘하게도 공산당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행동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보안법 제정을 반대한다든지 미군 철수 요구 결의안을 낸다든지 이건 뭔가 배후가 있겠다는 생각에서 지난 3월부터 은밀히 내사를 시작해왔습니다. 역시 소장파 의원 몇몇이 남노당하고 연결돼 있더라 이 말이요. 이 문건은 충무로 이가 55번지에 있는 남노당 특수조직부 건물수색에서 나온 것입니다. 암으로 쓰여 있습니다마는 주주들의 활동 상황, 국회에서의 발언 평가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소장파란 자들이 반민 특위를 막는 자들 아니겠소? 국회의원 명단이 30여 명이나 들어있던데 그렇다면 이런 자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족쳐야 합니다. 물론이요. 그러기 위해서는 군도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요. (5월 2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문원, 최태규 의원에 이어 이구수 의원이 구속되었습니다. 모두가 반민법 제정을 주도한 소장파 의원들이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와 싸워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반공에 앞장서야지 공산주의와 타협을 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만일에 공산당과 타협한 국회의원이 있다면은 하루빨리 각성해서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저게 협박이지 어디 치사입니까? 우리가 구속위원 석방 결의안을 낼까봐 미리 못을 박는 거예요. 새 의원의 구속. 이것이 바로 이후 6월과 8월에 걸쳐서 15명의 의원을 구속하게 이르는 이른바 국회 불합치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5월 23일 국회에는 이 새 의원에 대한 석방 동의안이 상정되는데 표결 결과 찬성 88표, 반대 95표로 부결되고 맙니다.
당시까지 국회는 반민법 개정안이나 김상돈 해임 동의안 등 국회 활동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떤 기도에 대해서도 표결로 물리치는 단호함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만큼은 그들 스스로가 동료 국회의원의 편에 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들에 대한 구속 사유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남로당의 포락치 혐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이 사건의 진상은 지금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조작된 것이라는 주장과 명백한 사실이라는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승만 정권이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것만은 분명한 듯합니다. 반공이 절대 명제였던 그 시대에 국회의원들은 위축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구속기원 석방에 찬성한 88명의 의원에 대해서는 원외에서까지 문제가 되고 그것은 또한 연쇄적으로 반민특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자 중에 빨갱이가 있었다니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국회에서 빨갱이를 몰아냅시다! 몰아내자! 몰아내자! 국회 내에서 빨갱이들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풀어주라고 주장하는 의원들이 88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런 자들이 빨갱이가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이 자들이 만든 반민특위도 모두 빨갱이입니다. 국회 내 빨갱이를 몰아냅시다. 몰아내자! 몰아내자! 반민특위를 철폐하자! 개명협회 좀 부탁해. 개몽협회요? 나 시경의 최인데 예정대로 진행하시오.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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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경찰은 왜 아직도 안 오는 거야? 습격이 있을 거란 정보를 듣고 시경 김태선 국장에게 어제 분명히 경계 부탁을 했습니다. 그 다시 한번 연락을 좀 해봐요. 여보세요? 거기 시경이죠? 도대체 뭐 하는 거요? 반민특위 경비병력은 출발한 거야 안 한 거야? 뭐야? 모른다고? 당신들 이거 뭐하는 짓들이야? 잔말 말고 당장 병력을 보내! 경찰이 우리 요청을 고의적으로 묵살하고 있는 거야. 아니 이 자식들 그냥. 위원장님 하는 수 없습니다. 우리 특경대를 내보내서라도 막아야겠습니다. 반민특위를 해산하라! 야, 이 빨갱이 놈들아! 공산당 같은 우리 애국지사들을 석방하라! 부르셨습니다. 특위에서 시위군 중 20명을 잡았다는 소식은 들었겠지? 네. 걔들을 조사하는데 자네들 참고인으로 좀 와달라는군. 참고인이요? 이런 이게 건방진 것들이. 뭐 별거 있겠어. 그자들의 동토도 파악할 겸해서 한번 다녀오시오. 안녕하십니까. 수고들 하십니다. 최 과장과 조 주임이 이번 대모를 뒤에서 방조했다는데 그게 사실이야? 이게 무슨 짓이야? 아니, 방조를 하다니요.
당신이 최은하요? 네, 그렇소. 당신은 조응선이고. 네, 그렇습니다. 두 분 일제시대 때 고등 경찰 하셨죠? 반민특위의 구속영장이 두 분을 체포하겠습니다. 근데 두 사람 즉시 구속하시오. 내가 속였어 이 사기꾼들. 사찰계의 거물인 최은하 체포는 경찰에 대한 특위의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그날 밤 특위의 김상덕 위원장은 이승만 대통령의 은밀한 방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에 아버님 그 비서실장으로 있는 송지홍 씨로부터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심야에 다녀가신 거죠. 그때 검거가 돼서 구속되어 있는 이제 노덕술 씨 그리고 최은하 이런 분들을 이제 풀어달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사찰과장 최은하 총경을 구속하는 과정에서 전국의 사찰계 직원들이 총 사표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그 최 과장이 반민 피의자가 됐든 안 됐든 간에 그건 과거 일이고 현재는 빨갱이 오요를 잡는 데는 1인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없어서는 사찰계가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그냥만 파업에 반대하고 구속에 반대하고 사표를 다 내게 됐죠. 이거 보십시오. 우리 중부서 사찰계 형사 30명의 사직서입니다. 이렇게도 경찰 신분 보장이 안 되는 판에 어떻게 사찰 임무를 해내겠습니까? 다른 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 이건 경찰의 위신 문제입니다. 형무소를 습격해서라도 최 과장을 구출해야겠습니다. 지금 시경사나 전 사찰 경찰들이 사직서를 내놓고 요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반민특위 간부들을 갈아치우고 특경대를 해산하라는 겁니다. 따끔한 맛이라도 보여줘야 합니다. 너무 흥분을 하지 말고 생각 좀 해보자고. 나 일은 소리 안 나게 하는 게 제일인데. 이런 때 최 과장이 있었으면 좋은 묘수를 찾아냈을 텐데 말이야. 아니 국장님, 이 판국에 소리 따지게 됐습니까? 막강한 국립경찰이 그래 법에도 없는 특정대에게 농락당해도 좋습니까? 윤 수장인가? 어떻게 됐어? 허락하셨어? 뒷일은 다 책임지시겠다고? 그래, 좋았어. 내가 곧 시경으로 나가겠네. 그래, 우리의 계획을 밀어붙이자고. 한 놈도 남기지 말고 모두 끌어내! 이게 무슨 짓이야? 세상에 문을 닦아두고 또 어째 모두 그러네?
거기관계 문서들 모두 약속. 뭐하는 짓들이야! 이런 날강도 같은 놈들! 가만히 계셔. 뭐야! 경찰이 헌법기관인 독일을 강조하다니! 이럴 수. 너희는 무기를 내놓으시오. 검찰총장 권승열이다. 특유의 검찰부장이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기를 내놓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일개 말단 경관이 검찰총장에게 이런 법도 있느냐? 상부의 지시입니다. 상부라니 윤 소장! 상부가 대체 누구야? 좋으실 대로 생각하시오. 이놈들을 그냥! 그럼 가자! 지금 생각해도 언이 없는 얘기입니다. 민주국가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적어도 반민특위가 민족정기를 살려보겠다고 해가지고 생긴 헌법기관인데 말 한마디 하고 누구 과장 하나 이거 잡았다고 해가지고 이와 같은 행패가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지시하신 대로 특위를 습격해서 특정대원들을 모두 연행해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뛰었지. 당신은 정말 이럴 수 있는 거요? 하늘이 무섭지도 않소. 이게 진짜 경찰관사 한번 보여줘. 당신들도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한 자리 경찰들이 아니오. 하룻강아지 법무사원 줄 모른다고? 이봐, 본때를 보여주라고. 공산서에 끌려간 사람은 어떻게 두들겨 맞는지 등치가 다 부러졌어요. 묵내로. 그리고 또 이 마포서에 끌려간 사람은 그 사람한테 제일 몸이 약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 주먹으로만 얼굴을 때리는지 타박상이 나가지고 앞 사람을 보이질 않아요. 어떻게 얼굴이 보는지. 그렇게 지금 고문당하고 나중에 이제 병원에서 보니까 각자가 다 고문당했어요. 심지어는 영등포서까지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그러고 나서 바로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하면서 거기서 20일 가까이 있다가 일단 퇴원을 하고 그래서 퇴원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반민특위 경찰 해체했으니까 너들은 퇴직금 받고 나가라. 경찰의 특경대 해산은 장경근 내무차관의 허락 아래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6월 7일 미국 AP통신과의 회견에서 그것이 자신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민특위에 과연 무슨 힘이 있었을까요? 국민들의 한 맺힌 여론적 지지 외에 특위가 가지고 있던 유일한 물리적 힘이라고는 특경대 40여 명뿐이었습니다. 1949년 6월 6일 경찰의 기습으로 특경대가 강제 해산됨으로써 특위는 사실상 무력화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문서를 경찰이 압수함으로써 친일파에 대한 특위의 기초 자료조차 후세에 남겨지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한 달 후 반민법을 마무리하는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건국 후 유일무이했던 친일파 청산 작업은 종결됐습니다. 그 활동의 결산은 이렇습니다. 7천여 건의 행적조사 중에 실제 사건으로 취급된 것이 682건, 그 중에서도 재판에까지 이른 것은 38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형을 선고받은 것은 12건이었고 집행유예의 경우를 빼면은 실형 선고는 7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유기징역이 5건, 무기징역과 사형이 각각 1건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전원은 감형 혹은 형집행정지 등으로 50년 봄까지는 모두 풀려나고 맙니다. 결국 제대로 형을 산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반면에 2차 대전 때 저마다 3, 4년씩 독일에 점령되었던 유럽 각국의 전후 처리는 우리와 많이 달랐습니다. 프랑스는 2,071명을 사형에 처했고 39,900여 명을 징역형에 처했습니다. 벨기에는 5만 5천여 명을 징역형에 처했고 네덜란드 또한 5만 명 이상을 징역형에 처했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경우는 사형 1건, 징역형 6건을 선고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선고양대로 완전한 처벌을 받은 경우는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몇 줄의 기록만을 남긴 채 반민특위는 그렇게 역사의 어둠 속으로 침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반민특위가 친일파라고 지목했던 자들, 그들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여인 암살 음모 사건 주범들 중 최난수, 홍태키는 징역 2년형을 받는 데 그치고 노덕술은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되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 과장도 고생이 많았다면서. 이제 다 끝난 일이죠. 다 사필기정 아닙니까? 자, 가시죠. 날씨 한번 좋다. 일본 헌병의 밀정이었던 이종영은 이듬해 2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을 위해서 이종영이 열심히 뛰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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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 세력들의 정치 기반 위에 이승만 대통령은 직선제 개헌을 강행. 1952년 피난 수도 부산에서 2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4.19 직전 이승만 내각 강요 11명 중에는 9.1 협력자로 분류되는 사람이 6명, 54.5%를 차지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도 그 비율은 줄지 않고 오히려 57%로 늘어났습니다.
친일 비율이 가장 낮은 집단으로 꼽혔던 국회도 재헌의회 때 4.8%이던 친일 경력 의원이 2대에는 9.2%, 3대에는 9.6%, 4대에는 10.5%로 더욱 늘어납니다. 일제시대의 독립운동자들을 잡던 경찰은 미군정 시대에 공산당을 잡는 기술자로 다시 기용되었고 이승만 정권 하에서 그들은 건국 공로자로 비호받았습니다. 때문에 1960년까지도 경찰에서 일경 출신 비율은 총경의 70%, 경감의 40%, 경위의 15%에 이르고 있습니다. 반민특위도 끝내 건드리지 못했던 군집단. 1948년 창군 당시 소위 계급 이상을 보면 일본군 출신은 77.3%, 만주군 출신은 13.3%, 도합 91.2%가 일군 계통이었고 광복군과 중국군 출신은 고작 8.8%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먼저 들어와 있던 일군 계통, 만군 계통, 주로 만군 계통, 일군 계통의 분들이 사관학교를 먼저 나와서 군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으로서 서름을 받아들다 있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회 분위기나 또 사회 인식이 광복군 하면은 비웃는 그런 사람도 있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군대에 와서 근무하면서도 광복군이라는 얘기를 못했습니다. 일제의 식민 통치에 협력함으로써 축적된 재산이 몰수된 예는 없었습니다. 반민 공판에서 무죄 석방된 박흥식은 새로운 나라에서도 여전히 재벌이었으며 히로히토 천황을 배아랬듯이 이승만 대통령과도 손잡을 수 있었습니다. 한일 합방의 주역 이완용의 땅은 전국에 걸쳐 남아 있습니다. 그 땅은 증손자가 최근 소유권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할 만큼 아직도 엄연히 개인 재산권으로 살아 있습니다. 미군정이 일제 관료와 경찰을 군정기구 속에 받아들이고 이승만 정권이 그 세력을 권력 기반으로 삼으면서 그것이 반민특위의 활동을 좌절시킨 이래 이 땅에서 친일파는 한 번도 단죄되지 않았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일제시대의 기득권 세력은 그 기득권을 그대로 대대로 물려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만이 사실은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도 친일파를 청산하지 않고 매국노에 대해서 그들의 무제한의 자유와 특권을 허용했을 뿐 아니라 그들이 사회의 주인으로 군림하는 것을 받아들인 세계의 거의 유일한 경우에 해당하는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5일에는 상해 임시정부 요인 5분의 유해가 이 땅에 돌아왔습니다. 고 박은식, 신규식, 노백린, 김인전, 안태국 선생. 그분들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광복된 조국 땅에 48년 만에야 돌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48년 동안 우리는 그분들이 세우고자 했던 그 조국을 과연 세웠을까요? 역사를 두려워하고 민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정의로운 이에게 먼저 영광의 대가가 돌아가는 과연 그런 조국을 세웠을까요? 우리가 지금 반세기 전의 해방 공간을 생각하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오늘을 생각하는 까닭입니다. 우리가 청산하지 못한 과거가 오늘 속에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진정으로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해방된 내 나라에서조차 식민지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다는 그 사실이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반민법에 저촉된 자들은 분명히 범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반민특위를 좌절시킴으로 해서 범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면죄부를 받았던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따지기보다는 그때그때 시류에 편승해서 일신의 영달을 꾀하는 것이 끝끝내 잘 사는 길이라는 못된 풍토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친일파에 대한 역사의 평가를 올바로 세우지 못한다면 조선 청독부 건물을 허물고 또 허물어도 8.15 광복절이 수없이 돌아오고 또 돌아온다고 해도 진정 우리가 해방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